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세월 참 빨리 갑니다. 시간 정말 시간 빨리 가고. 그때 벚꽃 구경했어요? 할 건 다 하고 지네. 예. 그래도 이번 주말까지는 좀 핀 것 같던데. 어쨌든 여러분, 저는요 좀 그렇게 여유 있게 좀 마음을 조금 뭡니까 다스릴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면 마음이 삭막해지고 뭔가 쫓기면 오히려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할 건 하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평소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 공부해야 될 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쉴 때 쉬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4월, 5월 두 달 과정 거쳐서 이제 심화 과정 들어가는데, 이제 이론 강의는 이번이 마지막이잖아요. 자, 그럼 4월, 5월 끝나고 6월, 7월은 문제풀이. 그리고 이제 8월 한 달은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하고 이제 8월 마지막 주 우리가 시험장 가는데, 우리가 이제 내용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번이 이제 마지막. 자, 그러면 4월, 5월은 이제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않고 이제 내용,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우리 다 꼼꼼하게 점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1과목에서 출제될 만한 것들 일단 꼼꼼하게 점검을 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충실하게 일단 수업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이제 파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제로 이제 문제로 이제 나가는데, 이제 이 예제 문제가 그동안 이제 우리가 1월, 2월, 12월, 1월, 2월 나갔던 이때보다도 이제 조금 단계가 높아서 조금 난이도 있는 부분, 이제 여기까지 터치를 할 건데, 예제 문제만 잘 내가 해결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건데, 그날 수업에 내가 듣는 것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제로 나눠드리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건 어떤 공부해야 돼.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하든가 다시 한번 강의 듣고 또 예전 자료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4월, 5월 과정에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딱딱 모든 내용을 점검하면서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자, 근데 그 맨 처음에 우리 보험 이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강의 건너뛰고 할 건데 제가 프린트로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약한 내용 가지고 우리 기본서 안 봐도 돼요. 우리 요약해서 프린트 나눠드린 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셔도 돼요. 이것도 충분해요. 대신 이제 수업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조금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이미 출제된 부분은 좀 우리가 가볍게 터치해도 되고, 그동안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출제될 확률이 있는 거, 자, 이것을 이제 조금 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체크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우리 1과목은 암기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암기해야 될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매번 프린트 자료 나갈 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 간단하게 이제 제가 암기하기 편하게 정리해 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만 여러분이 따로 모아서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암기 여러분이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4월, 5월 과정하면 모든 게 다 끝나게끔. 그런 이제 6, 7월 문제풀이 과정은 이제 말 그대로 문제 푸는 훈련, 그리고 이제 내가 제 시간 내에 풀어낼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계산기 두들겨 보고 시간 낭비하는 거, 이건 이제 스스로 이제 문제 풀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오늘은 이제 우리 보험 이론 끝나고, 자, 보험 이론 끝나고 이제 농작물 재보험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농작물 재보험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자, 81페이지죠. 자, 맨 첫 페이지 81페이지를 보면 프린트 참고해서 프린트. 자, 81페이지 보시면 이제 거기 사업 운영 체계가 나와요. 자, 이것도 이제 좀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게 5점짜리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쨌든 그냥 가볍게 넘기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사업 운영 체계에서 이제 괄호넣기 대비해서 여러분이 쓸 수 있게끔. 자, 거기 사업 운영 체계. 그러면 이제 우리 농작물 지휘보험이 어떻게 이제 운영되는가, 이제 그 체계를 보자면, 자, 거기 첫 번째 단락 있고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 나와요. 찾았어요? 자, 거기다 이제 네모를 딱 치세요. 자, 그럼 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제 주관 부서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부를 대변하는 게 이제 여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농림부 줄여서 이제 뭐 하느냐? 재보험 사업 정책을 수립. 이게 이제 정부니까 정책 수립을 여기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 시행 지침을 마련합니다. 주관 부서니까. 그리고 재보험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는데,
이 사업 자금이 이제 뭐예요? 우리 가입자한테는 보험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제2보험 사업자한테는 부가보험료, 다시 말해 운영비, 경영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지원해 주는데, 이거 정부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할 담당하는 게 이제 농림부고요. 자, 그런데 이제 농림부가 모든 것을 직접 하지 않고 그 바로 밑에 이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자, 이거 정확히 쓸 수 있게 해야 돼요. 우리 이제 그냥 줄여서 농구먼 이러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쓰는 걸 놓칠 수 있어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위탁을 합니다. 우리 건강을 책임지는 게 이제 중앙 부서가 뭐예요? 보건복지부잖아요. 그럼 보건복지부가 직접 하지 않고 어디에 해야 돼요? 한국건강보험공단에 맡기잖아요. 거기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농작물 지휘보험은 농업정책보험금융한테 맡겨서 여기서 이제 모든 사업을 관리하게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하는 게 이제 제2보험 상품 연구 보급하고요. 제2보험 사업 관리 감독도 여기서 하고.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을 여기서 합니다. 자, 그래서 농구먼에서 여기서 해요. 그래서 근데 이 평가사 이것을 시험은 어디다? 한국산업연구공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출제된 걸 가지고 치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합격 여부 확인하는 건 다 여기서 하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론서 있잖아요. 이 이론서도 그 약관을 토대로 이제 만드는 게 어디냐? 여기서 만들어요. 농구먼에서 여기서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2보험 사업을 약정한데, 이제 약정 체결인데, 이제 약정은 이제 누구와 제2보험 사업을 하면 사업자와 이제 약정을 체결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2보험 사업자가 이제 누구냐?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데, 농작물 제2보험 같으면 어디예요? NH손보. 그리고 가축 제2보험 같으면 이제 민영보험회사도 있어요. 동부화재랄지, 뭐 다른 데도 많이 이제 한화생명이랄지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2보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보험 상품을 개발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험 상품이 이제 우리가 지금 품목별로 쭉 있는 거 있죠? 그런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판매하는 것도 이제 위탁을 하죠. 그래서 지방 있는 각각의 농협에다, 그래서 이제 지역 농협이랄지 품목 농협에다가 이제 판매를 할게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입자를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제 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럼 현장에 가서 손해 평가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텐데, 이 평가를 또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해놓죠. 우리 협회, 그래서 한국손해평가사협회, 그러니까 한손협 또는 농계협 이런 데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합격하면 이런 협회에 이제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협회에서 여러분한테 할당을 해주면 그때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이제 평가를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수당, 평가 수당을 이제 여기서 다 받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평가한 걸 토대로 이제 자, 농가, 이제 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이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보험금을 이제 여기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역할을 하는 게 어디다? 제2보험 사업자.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된 문제 유형을 보면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뭐예요? 쓸 줄 알아야 돼, 이제. 이거는 여기가 담당.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자, 거기 그 밖에 해가지고 자, 거기도 뭐가 나오냐? 보험 개발원이 나와요. 자, 보험 개발원이 하는 게 이제 뭐냐면 매년 보험 요율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보험 요율을 산정하는 게 자, 거기 보험 개발원. 그 다음에 그 옆에 금융감독원 나와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이 하는 게 뭐냐면 보험 요율 및 약관 등을 인가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제2보험 사업자, 얘네들이 보험 상품을 이렇게 개발하고 판매하잖아요. 그럼 그 상품에 대한 내용, 이걸 담고 있는 게 뭐예요? 약관. 그래서 품목별로 약관이 다 있는데 그 약관을 여기서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약관에서 담고 있는 내용대로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게 이제 보험회사, 그러니까 이제 제2보험 사업자죠. 얘네들이 일방적으로 자기네들만 관여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한 농가에게 이게 불리하거나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제대로 된 약관인지 아닌지 말하자면 검증을 거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가를 내주는데 자, 이걸 어디서 하느냐? 금융감독원이에요. 자, 이걸 조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금융감독원이 있고 금융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금융위원회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금융감독원. 자, 그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단락이죠. 자, 거기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을 포함한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농업재해보험 심의에 있죠. 이제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5점짜리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이걸 쓰게끔. 그래서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을 포함한 농업재해보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데 이거 똑같아. 가축재해보험도 똑같습니다. 자, 작년에는 이제 가축재해보험 이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자,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이나 똑같이 농업재해보험 심의. 자, 여기에서 이제 심의를 거친다 이건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는 게 뭐예요? 자, 그럼 이제 거기서 그 밑에 보시면 어떤 걸 합니까? 하면 이렇게 이제 목적물, 재해보험 목적물을 산정하고. 그러니까 재해보험 목적물이 이제 뭐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인데 그걸 산정하고 또 보장하는 재해 범위. 자, 그래서 우리가 보장하는 재해 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그걸 여기서 정하고요. 범위를. 그리고 재해보험 사업 재정 지원. 자, 그것도 여기서 논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얼마로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 방법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자, 여기서 다 심의, 논의를 거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시험에 출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출제됐으니까 이거 놔두고 이제 나머지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나머지들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놓자. 뭐 그동안 이제 이거 뭐 그냥 가볍게 넘어갔는데, 갑자기 작년에 이게 출제되니까 뭐 당황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농업재해보험 심의는 1차에서도 배우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심해가지고 여기서 하는지를 모르는지 농업재해보험법에 나오기 때문에 무난하게 썼죠. 무난하게 썼는데 문제는 이걸 정확히 써야 되는데 이걸 정확히 못 쓴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인데 여기다 농업정책보험 심의회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농업재해보험 심의위원회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5점짜리인데. 그래도 정확히.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거 이거예요. 여기는 정책보험이에요. 여기 농업재해보험금융원 이러면 안 돼. 여기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조금 명확히 쓰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84페이지. 자, 페이지 84페이지로.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볼 텐데, 그러면 이제 누가 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을 하고 또 이제 가입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정책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이고, 자, 이런 거. 자, 여기도 이제 충분히 5점짜리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 자, 거기 자, 사업 대상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 첫째 줄 사업 대상자 그랬는데 한마디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자 또는 계약자 다 같은 말이에요. 사업 대상자, 가입자 또는 계약자. 근데 가로 열고 피보험자 그랬는데 이제 피보험자가 이제 보험 이익을 받는 사람인데 우리 농작물은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입을 하죠. 따라서 피보험자와 가입자가 거의 같죠. 근데 우리 일반 건강보험 어때요? 보험 가입은 아빠하고 그다음 보험 이익을 받는 것은 자식이 받고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다. 이거 거의 같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거의 첫째 줄. 자, 첫째 줄 체크하세요. 사업 실시 지역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랬잖아요. 자, 거기다 밑줄 딱.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업 실시 지역이란 말은 자, 우리가 농작물 품목들이 있는데 그 품목별로 이제 재배하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작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상 조건이 할지 토양 조건이 할지 이런 게 맞아야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덩어리 중에서도 자, 그런 조건을 갖춘 그런 지역에서 이제 주로 재배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요? 특산물 이런 말 쓰죠. 그 지역에서만 나오는 이제 특산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작물을 다른 데서 재배해도 똑같이 잘 자라냐?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지역에서 재배하는 작물만 보험에 받아준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 상품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이런 걸 체크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보험 대상 작물, 그러니까 이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작물을 직접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직접 경작하는
개인이나 법인. 그러니까 이제 개인도 가입할 수 있고 법인도 가입할 수 있다. 이 법인 주로 이제 영농법인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포인트죠. 이거 농지 소유자가 가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지 소유자는요, 예외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어요. 또 임대해 줄 수 있어요. 예외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몸이 아파서 오랫동안 입원 치료 받아야 된다거나 또는 3개월 넘게 해외 여행 가거나 또 공직에 출마해서 군수라고 해서 이제 군정 활동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또 이제 군대 입대하거나 그럼 이제 예외로 농지를 임대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농지를 임대해 줬을 때 실제로 농지를 임대받은 임차인이 뭐예요? 가입을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가입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 직접 경작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거다. 자, 그러면 가입을 할 수 있는 자, 이제 그럼 농작물 지휘 보면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법령 볼 필요 없이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가입. 거기 첫째 줄에 보면 이제 의무보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의무사항이 아니죠. 가입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인데 우리 의무사항인데 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죠. 첫째, 자, 거기 첫째 체크하세요. 보험에 가입하려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에 해당 농작물에 대한 농작물 지휘보험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가입하는 농작물 재배 지역이 뭐예요?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했잖아요. 특정 어떤 작물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서만 잘 자라니까 아무 데서나 이제 키운다고 해서 다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경우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밑에 이제 둘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험 대상 농작물을 하더라도 경작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라고 해서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자 규모를 갖춰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사를 지어서 나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되려면 어느 정도 규모는 갖춰야 되잖아요. 우리 자급자족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일단 이 두 가지만 갖추면 우리는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 요건 쓰세요. 그럼 이 두 가지만 써도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 마지막으로 그랬는데 보험료 50% 이상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갖춰야 되고 단순히 그럼 난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않겠다. 이것만 갖춰도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말이 이거예요. 저는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걸 밝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농업인. 그러려면 이제 적어도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1년에 90일 이상 농사 지어야 되고 또 농작물을 수확해서 판매해서 120만 원 이상 이렇게 이제 판매 수익을 얻어야 되고 이렇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등록할 수 있다 이거. 자, 그럼 이제 자, 페이지를 이제 넘겨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게 사업 실시 지역의 품목별 이걸 다 알아야 되느냐? 이건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이제 교재보험 도표로 이게 본사업, 시범사업 해가지고 지역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외우는 거 아니고요. 이거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죠. 일정 규모. 자, 그러면 85페이지. 자, 85페이지 보시면 이제 품목 가입 자격 그랬는데 자, 이거는 5점짜리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5점짜리 나오니까 별표하고 외우셔야 돼. 자, 이건 5점.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수박, 노지 작물이죠. 두릅, 블루베리 이제 3개가 추가됐잖아요. 자, 그럼 보통 대부분 다 얼마냐? 우리 200이에요, 200. 그러니까 200은 볼 필요 없어요. 다 200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여기를 보니까 금액과 이렇게 면적인데 금액 200은 볼 필요 없고 자, 우리가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만 우리가 알면 돼요. 나머지는 다 200이다 이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문제 낼 때 이제 박스 처리해서 이것저것 다 섞어놓고 100만 원 이상부터 가입 가능한 품목을 고르세요 한다든가 문제 낼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이 품목 조건 주지 않고
농작물 제2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품목 중 바로 이걸 찾아라 이제 이렇게 쓰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50만 원짜리부터 보면 이거 쉽죠? 우리 벼, 밀, 보리, 귀리 해가지고 이게 다 뭐예요? 논작물. 자, 여기 메밀만 빼고 뭐다? 논작물이잖아요. 농작물은 다 50이니까 뭐 우리가 다 외우는 거고. 그 다음, 자, 이제 이게 밭작물인데, 밭작물 중에서 우리가 옥수수, 콩팥 이것만 잘 외우세요. 자, 옥수수, 콩팥.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했어요? 사랑 콩팥은 얼마예요? 그러면 몰라.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런데 옥수수 콩팥은 얼마다? 100만 원.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이건 뭐예요? 나머지는 다 생산비 보장 품목이죠. 자, 그러면 생산비 보장 품목은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원래 이제 다 수학함수 보장이며 암기하는 게 좋아요. 예전에 기출문제 대비해서 보면 이게 수학함수 보장인지 생산비 보장인지, 자, 이런 것들이 또 수익함수 보장에 해당되는 품목인지 이렇게 박스 쳐가지고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우기는 다 외워야 돼. 자, 근데 이제 생산비 보장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 고추하고 브로콜리가 얼마요? 200. 그리고 메밀만 얼마? 50. 이게 생산비 보장 중에. 그리고 나머지가 다 뭐다? 100만 원. 그럼 시험 볼 때 생산비 보장, 아니, 100만 원 이상 가입 가능한 품목을 쓰세요. 그러면 옥수수 콩팥은 기억나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비 보장 품목 중에 고추, 브로콜리, 메밀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 이렇게 쓰면 점수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써야죠. 자, 그래서 고추, 브로콜리 200, 메밀은 50.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배, 무, 파, 당에게. 그러니까 이제 프로 고추 매미가 그랬죠. 프로 고추 매미가 배추, 무, 파, 당에게 단호하게 시치미를 떼고 양양거리면 뭐한다? 쌩깐다. 그래서 생산비. 그렇게 우리가 외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은 다 해당돼. 자, 그럼 면적. 자,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 우리가 이제 하우스는, 자, 이런 시설물은 단지 단위로 가입하는데, 자, 한 단지당 최소 가입 면적이 얼마다? 300. 이거 단동 하우스든 연동 하우스든. 우리 하우스 하나만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하우스 하나에 300제곱미터 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차, 조사료용보 사료용 옥수수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돼. 자, 우리 거기 교재에는 없잖아요. 이건 빠져 있는데 이번에도 안 실어놨어요. 꼭 뭔가 빠뜨리고 제대로 안 해. 거기 쓰세요. 맨 밑에다가 이거 꼭 빠뜨려. 자, 그래서 비가림 시설은 얼마? 200제곱미터 이상. 자, 비가림 시설 200제곱미터 이상. 이거 이제 하나 딱.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이제 괄호 넣기 나온다면 5점짜리. 아주 간단하게 문제 내기 좋은. 이거 꼭 암기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보험 대상 농작물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볼 건데, 자, 이것도 뭐 물어보려면 물어볼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5점짜리로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자, 거기 2024년 현재 76개 품목이다 그런데 우리가 2025년인데 왜 2024년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그 약관을 가지고 이론서를 만들어서 올해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 기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그러면 2025년도에 또 개정된 거 새로 들어온 품목이 있냐? 예, 여전히 있어요. 그럼 이제 내년 할 때 이제 그건 이제 내년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76개 품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품목을 이제 분류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분류하는데, 자, 과수작물이 이제 14개로 바뀌었는데, 자, 14개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감귤 그랬는데, 이것을 온주, 밀감, 만감 해가지고 이걸 2개로 나눠요. 이거 각각의 품목입니다. 각각 품목이니까 둘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예요. 각각 품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블루베리가 이제 여기 추가가 됐죠.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 중에 이제 블루베리는 이제 과수 작물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14개. 솔직히 뭐 외울 것까지는 없어요. 자, 이건 외울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식량작물. 식량작물이 이제 예전에는 감자해 이렇게 됐는데 이걸 봄감자, 가을감자, 고를 이제 각각 나눠가지고 이제 12개로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식량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과수는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솔직히 과수작물 쓰라고 해도 써야죠. 왜? 여기 임산물이랄지 특용작물에 들어가는 거 빼고 나머지 이제 쓴다든가 하면 되는데 굳이 외우지는 말고. 자, 식량작물도 마찬가지. 식량작물 뭐 다 쓰세요 뭐 이렇게 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식량작물은 좀 쓸 수 있잖아요. 벼, 밀, 가장 세계 3대 벼, 밀, 옥수수 쓰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좀 덧붙여서 쓰고 이러면 되니까. 자, 채소작물이 이제 13개인데 수박, 노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건 뭐 과수가 아니에요. 수박. 우리가 보통 이제 1년생 이렇게 화초로 키우는 것들은 다 채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박, 노지 이번에 이게 채소 작물로 들어가고 특용 작물은 바뀐 게 없어요. 자, 그대로.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낸다면 솔직히 이런 것 정도 내야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본다? 우리가 인삼차 어디서 마셔요? 그런죠? 인삼차 어디서 마셔요? 그런데 인삼차 어디서 마셔요? 이렇게 인삼차 어디서 마셔요? 자, 임산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조금 구분해야 돼 우리가. 자, 단감은 과수인데 떫은감이 뭐다? 임산물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버섯작물입니다.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표고인데 표고만 자 임산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표고는 그거 떠올리세요. 원목재비 있잖아요. 원목 나무에다 드릴로 구멍 뚫어서 이제 종자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키우는 건데 나무니까 이제 임산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릅도 우리가 이 두릅은 뭐냐? 나무에서 따는 거죠. 근데 이제 주로 산에서 이제 키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산에서 키우는 게 이제 주로 임산물이다 이건데. 그럼 이제 나머지 과수인데요.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나무 보장이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주로 임산물이 나무 보장이 없어요. 왜? 산에서 그냥 알아서 키우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우리가 밤대호, 그다음 오분자 그랬잖아요. 오분자인데 오디가 특용이고 나머지가 이제 임산물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밤대호 오분자 중에 오디만 특용, 나머지는 이제 임산물. 그리고 이제 두릅이 여기에 이제 들어온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설 작물입니다. 시설 작물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화이류와 비월인데, 자, 화이류 4개는 외우세요. 자, 화이류 4개. 그래서 백화국의 뭐다? 장미다. 자, 그래서 백화국의 장미다. 해서 4개 외우세요. 이것도 충분히 5점짜리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보험 사업 실시 지역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실시 지역과 관련하여, 자, 거기 86페이지. 86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 시범 사업은 이제 일부 지역에서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시킨다 이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본 사업이냐 시범 사업이냐 이건데 각 품목별로 이제 보험 가입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정해져 있다 이제 그건데 거기 86페이지 맨 밑에 이제 밑에서 둘째 줄 있죠? 자, 거기서부터 페이지 넘겨서 87페이지 메인 위에 첫째 단락 있죠? 자, 여기까지 박스 처리해 가지고 외우세요. 이거 괄호 넣기 5점짜리 좋아요. 자, 86페이지 맨 밑에 둘째 두 줄, 맨 밑에 두 줄 여기서부터 그 다음 87페이지 맨 위에 하나 둘 셋 네 줄, 네 줄까지. 자, 이거 괄호 넣기 5점짜리. 자, 그러면 이제 잘 체크하세요. 자, 먼저 자 86페이지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그랬잖아요. 거기 첫째 줄에 자 86페이지 보험사업 실시. 자, 먼저 시범사업 일부 지역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본사업 전국으로 이제 확대한다 이런데
자, 먼저 그러면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요. 자, 거기 밑에 이제 체크하세요. 재보험 사업자가 아까 보험 상품 이걸 개발 판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보험 사업자가 어떤 상품을 추가할 건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타는. 자, 그래서 시범 사업 실시 지역 얘네들이 추가하거나 제외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농림부 장관과 미리 협의합니다. 자, 그러면 재보험 사업자를 괄호 치든지 농림부 장관을 괄호 치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범 사업 실시 지역을 추가하거나 제외하거나 변경한다 할 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니까 그러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이게 이제 시험 내기 참 좋은데. 그럼 이제 시범 사업은 전국적으로 보험 사업 실시하기 전에 일부 지역에서 하는데, 자, 뭐 하려고 한다? 여기 가로 넣기. 자, 괄호를 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험 설계의 적성성. 보험 설계 적성이라는 건 이건 이제 보험 상품으로서 적합하냐 이 말이에요. 이 품목을 보험 상품으로 만드는 게 적합하냐. 그 다음에 사업의 확대 가능성. 자, 이렇게 시범 사업 일부 지역에서 해서 이제 이걸 어때요? 본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해서 많은 사람이 가입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농가 허용도. 그럼 실제로 이제 이 상품을 농가들이 어때요? 가입을 하느냐 이거죠. 자, 이 세 개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건. 보험 설계의 적정성, 사업의 확대 가능성, 농가 허용도. 이 셋 중에 뭘 가로를 칠지 모르겠는데. 자, 이걸 파악하여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전국적 본사업 실시 하기 전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미리 테스트 해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자, 거기 또 체크하세요. 그럼 이제 시범사업 품목 중에서도 이제 몇 년 차? 3년 차 이상부터입니다. 자, 3년 차 이상부터 시무를 거쳐 본 사업으로 정해. 자, 그럼 이때 시무는 어디서 거쳐? 이 시무? 농업재보험 시무입니다. 또 이걸 가로쳐서 농업재보험 시무에 이걸 가로칠 수도 있어요. 근데 시무란 말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틀리지 않겠죠. 농업재보험 시무에. 그래서 본 사업으로. 그럼 이것만 가지고 이제 5점짜리 5개 괄호쳐서 물어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점짜리 대비해서 이건 꼭 체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험 대상 재해 보험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보험 대상 재해 보험인데, 자, 물론 이제 이것 이제 각 품목별로 이제 우리가 다 자세하게 배울 텐데, 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전체 묶어놨어요.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이제 또 이것도 여기서 괄호 넣기 이렇게 문제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괄호 넣기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 대상 재해 보험인데, 자, 보험 대상 보험에는 특정 위험 방식과 종합 위험 방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특정 위험은요, 특정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이것은 종합 위험 다 보장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종합 위험 같으면 이제 우리가 자연재해, 자, 조수해, 그리고 화재,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 이건. 그럼 이제 특정 위험 거기 이제 보시면, 자,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두 번째 단락이 둘째 줄, 2024년 현재 특정 위험 방식은 인삼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특정은 인삼만. 자, 특정 위험 인삼입니다. 그래서 가로놓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삼. 그리고 이제 종합위험은 다시 이제 또 나눠집니다, 세 개로. 자, 어떻게? 적과전 종합위험. 그리고 이제 수확전 종합위험. 그리고 이제 이걸 제외한 나머지 이제 종합위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과전은 사과배, 단감, 떫은감 4개고, 수확전 종합위험 복분자, 무화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 나머지가 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괄호 넣기. 자, 이 지문, 이 문장 있잖아요. 거기 두 번째 단락 있죠. 두 번째 단락 문장을 박스 쳐가지고 괄호를 해가지고 집어넣으세요 하기 가장 좋은 거. 이거 하나.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하니까 안 내고 이걸로 복분자, 무화과 써 넣으세요.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 이거 체크. 자, 이거 괄호 넣기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낼 만한 거 다 점검하는 거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물로 우리가 다. 그러니까 이제 틀리면 돼, 안 돼? 이제 안 돼. 이제 철저히 본인 잘못이야, 이제 틀리면. 자, 다 체크할 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문제 다 만들어져 있어, 우리 문제집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럼 종합위험은요, 종합위험 다시 보험 대상으로 하는 주요 재해를 기본적으로 보장하잖아요. 주계약에서. 그래서 자연재해, 조세, 화재 다 보장하는데 주요 재해 위에 특정 재해를 특약으로 추가 보장하거나 혹은 부보장할 수 있다 이랬죠. 자, 그래서 종합위험은 특약을 통하여 추가로 또 보장하거나 또는 부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추가로 보장하는 게 이제 뭐야? 나무는 다 뭐예요? 추가 보장이고, 또는 부보장은 우리가 잘 아는 거 많죠. 부보장은 일소피 부보장, 뭐 가을 동상의 부보장, 뭐 다양한 부보장은 많이 있습니다. 조수의 부보장 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다 특약으로. 그리고 이제 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과실 손해 추가 보장. 그래서 추가 보장 더 종합위험에서 보장되지만 추가로 더 보장하는 것들이 많다. 자, 근데 뭐 이것은 이제 문제 낼 만한 그거. 자, 이거 복분자 모아가 그다음 인산. 자, 체크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보장 유형 이제 보겠습니다. 보장 유형. 자, 그러면 자, 우리 여기서부터 또 쉬었다가 그럼 또 보겠습니다. 자, 보장 유형. 자, 보장 유형. 그러면 얼마만큼 보장받냐 이건데, 보통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랄지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럼 왜 이렇게 일정 수준만 보장하냐? 100% 다 보장 안 해주느냐? 왜 자기 부담금을 안게 하느냐 이건데,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엄청 막 이렇게 비판해요. 이렇게 가끔. 그래서 뉴스나 이런 거 댓글 보면 내가 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내가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되냐고 막 이거 불만 있는 사람들이 거기 엄청 댓글 쓰는데, 보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걸 배운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둘째 줄 그랬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자기 부담금을 부여하느냐 이거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소소한 피해까지 보상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과다해요. 보험으로서 실익이 없다 그런데, 자, 손해가 한 30만 원 났어요. 그럼 30만 원 보장을 받기 위해서 피해 조사 현장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조사하느라고 손해평가 사료 일당이 50이야. 그럼 그 조사하느라 들어간 비용 이런 거 하면 그게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보험회사가 밑주고 장사할 리가 없죠. 그럼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한테 보험료를 더 내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더 부담해요. 그러니까 이건 보험 제도로서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보험료가 많으면 누가 가입하겠어요? 안 하죠. 가입 안 하니까 보험 제도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손해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은 그냥 본인이 알아서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편으로는 해가지고 계약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나 어차피 보험 들었으니까 손해가 나든 말든 나 신경 안 쓸 거야. 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손해 난 걸 100%다 보장해주면 손해 나든 말든 전혀 신경 안 써.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손해 방지 경감을 위한 조치, 그 의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겠죠. 어차피 내가 100%다 보상받는다면. 그런데 이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어때요? 보상을 해주니까 손해가 나게끔 내부로 들은 게 아니라 어때요? 좀 어느 정도 손해 방지 경감을 위한 조치를 한다든가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이 없어지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의도적으로 사고를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내가 더 많이 타겠다는데, 보험금도 우리가 실손보상이잖아요. 실제 손해 난 만큼만 보장해 주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주니까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 타려고 해도 결국은 손실이 생겨.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진다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험 상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거기 이제 우리 과수, 식량 작물, 밭작물, 우리 수확량 감소 보장하는 상품, 고추, 브로콜리, 시설 작물과 같이 생산비를 보장하는 상품, 그리고 이제 농업시설과 같이 시설 원상 복구액을 보장하는 상품 그러는데, 이 상품마다 그 밑에 보시면 다 어느 정도 자기 부담하는 거 공제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60에서 90% 보장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이거요. 자기 부담. 그러니까 60에서 90%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자기 부담이 40%에서 얼마? 10%까지는 본인이 부담해라. 이제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럼 이 내용. 자, 이 내용은 지난번에 그 우리 개정상 프린트 자료에 있던 거예요. 지난번 개정상. 자, 여기는 없어요. 자, 지난번 프린트
참고하세요. 근데 자, 이것은 꼭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이번에 바뀐 거니까 좀 외우세요. 자, 지난번 프린트 자료 있는데 천천히 나중에 보세요. 지금.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자 10%, 15%, 20%, 자 30%, 40%, 자 이렇게 이제 자기 부담이 있는데 10, 15%가 없고 20, 30, 40만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이번에 꼭 외워야 돼요. 이건 이제 5점짜리 출제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과수에서는 유자하고 호두,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이제 두릅과 블루베리인데, 자 여기 뭐가 빠졌다고요? 살구 빠졌으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자, 살구가 이번에 이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살구는 10, 15%다 있어요. 자, 그래서 유자, 호두. 자, 이건 신상품이니까 당연히 10, 15%는 없습니다. 논작물 중에도 귀리도 그렇고 밭작물, 수박도 마찬가지. 자, 신규 상품들이라. 귀리는 이제 작년에 도입됐는데 최근 2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연속 가입 과수원으로서 또는 연속 가입 계약자로서 이런 조건을 충족을 못해요. 그래서 10, 15%가 없다. 그러면 이제 나올 만한 게 이제 가장 여러분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이번에 이겁니다. 자, 생산비 보장은 원래는 10, 15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10, 15%가 인정되는 게 6가지가 왔어. 그런데 올해 더 늘어났어. 그러니까 이제 생산비 보장 품목도 10, 15% 인정되는 게 더 많아졌어요. 그럼 많은 걸 외워요? 적은 걸 외워요? 우린 적은 걸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10, 15%가 없는 것만 외우면 돼요. 없는 거. 이게 이제 5개. 나머지는 다 있어요. 자, 그래서 봄 배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 무가 있고요. 가을 배추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무는 가을밖에 없는데 배추는 봄 배추, 가을 배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쪽파가 있고요. 양상추가 있어요. 자, 그래서 5개니까 뭐 암기 코드 필요 없이 그냥 외워줘요.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10, 15%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생산비 보장 품목입니다. 이제 물어보는 각도가 다를 수 있어요. 밭작물 하면 생산비 보장도 밭작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같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수박 이거 빠뜨리면 안 되고요. 논작물에서 이제 귀리 하나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기는 그러고, 과수에서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거 2개. 자, 근데 이제 이것만 좀 외우면 되죠. 그래. 그 다음에 양배추가 원래는 10%가 없었잖아요. 유일하게 이것만 15%만 인정된, 이제는 이거 10% 들어왔으니까 양배추는 시험에 낼 확률이 이제는 없어요. 이제 다른 밭작물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양배추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혹시 이제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 혹시라도 이걸 기억이 남아있다 그러면 빨리 잊어야 돼요. 이거 남아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만 신경을 쓰자. 이것만 신경.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자 이제 페이지 넘기시면 자 90페이지 봅니다. 자 90페이지 보시면 그럼 이제 생산비 보장 같은 경우는요. 그럼 자기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자, 특히 고추와 브로콜리죠. 자, 이거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자, 고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잔존보험 가입 금액의 3%와 5%를 자기 부담금으로 차감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여기는 10, 15%가 아니라 3%, 5%예요? 매 사고 날 때마다 보험금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 사고 날 때마다 그러면 자기 부담금을 10, 15% 까버리면 뭐 남는 게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3%, 5% 그러죠. 자, 생산비. 그리고 이제 거기 둘째 줄 시설 작물은 소액의 10만 원까지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고 10만 원 초과하면 소액 전액을 보상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조심하세요. 소액 전액입니다. 10만 원 초과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소손해 면책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작물 같은 경우는 10만 원. 자, 소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본인이 부담해요. 보험금 안 줘요. 근데 10만 원을 초과하면 전부 다 10만 원을 초과하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준다. 뭔 재난 문자 날라오네.
얼른 끄세요. 에? 바람이 순간 20m/s. 야, 강풍 지금 비바람이 많이 오겠네. 벚꽃 다 떨어지겠네. 또 벚꽃 밑에 가서 흩날리는 거 한다고 하지 마세요. 남들이 보면 막 미친년이라고 그래. 또 거기서 괜히 분위기 잡고 그러면 바람 부는데 다 떨어지겠네. 그러고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농업용 시설물입니다. 아까 농업용 시설물은요, 원상 복구액. 자, 시설의 원상 복구액을 보장하는 건데, 그럼 이제 이것을 보장하더라도 자기 부담금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 잘 들으세요. 이거 계속 질문하는데, 자, 최소 10만 원,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손해액이 얼마예요? 10%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니 최소 30만 원, 최대 100만 원 이렇게 배웠는데 왜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래요? 해가림 시설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비가림 시설, 원예 시설, 해가림 시설을 다 포함해서 써놓고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포함하니까 최소 해가림은 10만 원, 최대 100만 원. 그리고 비가림 시설과 원예 시설은 최소 30만 원, 최대 100만 원 그러잖아요. 자, 근데 이걸 다 묶어서 이제 얘기하니까 최소 10만 원 그래. 그러니까 혹시 이거 괄호 넣기 할 때 최소 10만 원인데 이걸 30만 원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혹시라도. 자, 그렇게 해서 다만 이제 해가림 시설을 제외한 농업용 시설물과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가 특약으로 가입했을 때 보장되는데 이들은 자기 부담금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인삼 해가림 시설은요, 제외죠. 여기 언급 안 돼 있잖아요. 자, 인삼 해가림 시설은 자, 화재라 하더라도 자기 부담금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고 그랬죠. 인삼 해가림 시설은 화재도 주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화재로 인한 손해도 자기 부담금 적용한다는 거 구분 잘해야 돼. 이 부분. 혹시 괄호 넣기 대비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부담 받고. 자, 그 다음에 우리 94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보험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9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제2보험 가입 절차랄지 보험료 납입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실무적인 거라 크게 뭐 출제될 만한 내용은 없어요. 이것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보험료에 있어서 이제 보험료율 적용하는 거. 그럼 이제 보험료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고, 또 이 보험료에 대해서 할인 할증은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과목은 보험료 산출하는 게 거의 안 빠지고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 1과목은 보험료 산출 나오니까 이거 이제 나오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우리가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합쳐서 이제 영업보험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영업보험료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또는 순보험료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하세요, 또 정부 지원 보험료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각각 어떻게 산출하는지 잘 알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 보험 가입자가 내는 건 순보험료입니다. 우리는 순보험료를 내요. 그런데 이제 이 순보험료에는 위험보험료, 손해조사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위험보험료란 말은 우리가 이제 자, 재해로 인하여 사고를 입었을 때 뭐예요? 보험금 타죠? 이 보험료 이게 바로 보험금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그리고 이제 손해조사. 그래서 이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평가사 현재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사 수당을 우리가 내는 보험료로 이제 충당하죠. 그런데 이제 이 순보험료를 정부가 어때요? 품목별로 차등 지원. 자, 그래서 순보험료를 이제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제 적과정과 벼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품목들은 대부분 다 50% 이렇게 자, 품목별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부가보험료가 이제 뭐 경영비죠. 그래서 이제 사업자 운영비, 경영비인데 제2보험 사업자가 이제 운영할 때 들어간 비용을 이거는 정부가 다 100% 지원. 그럼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건을 줄 때 어떤 식으로 조건을 주는지를 잘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험료 물어보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 예제 문제 만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풀어보지 않았던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또 물어봐서 문제 풀 수 있게끔, 자, 그렇게 이제 또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그 정도 연습하면 다 해결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험료 우리가 산출할 때,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율이잖아요, 요율. 자, 그럼 거기 94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제 보험료율인데요. 그럼 보험료율을 어떻게 산정하냐면, 주계약이나 특약이 따른 이제 보험 가입을 하는데, 지역별, 자연재해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는데, 여기서 지역별,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자, 농업피해보험은 지역별로 보험료율이 산출되는데, 그럼 이때 지역을 어떻게, 자, 거기를 단위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둘째 줄 보면 시, 군구 또는 광역시, 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광역시하고 도는 이게 광역자치단체고, 그 다음에 시, 군구가 기초자치단체인데, 광역시, 도별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너무 그 범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만일 경기도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경기도 안에 있는 농가 모두에게 똑같은 요율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경기도 단위로. 그럼 경기도 중에서도 어디는 피해가 많고 어디는 적고 이런 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피해가 없는 지역도 피해가 많은 지역하고 똑같이 요율을 부담해야 돼. 그럼 이쪽은 좀 어때? 손해 보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좀 더 점점 뭐예요? 세분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낮은 단계로 이제 시, 군, 구 단계로 책정을 하는데, 최근에는요, 이제 어때요? 이게 이제 공평하지 않으니까 왜 내가 피해가 많은 쪽하고 똑같이 요율을 책정해서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많다 보니까 거기 그랬죠. 2022년부터는 사과 배 품목, 2024년부터는 단감, 떫은감 품목을 대상으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써놓은 것대로 하면 이것도 좀 정확히 쓰지. 이제 봤을 때는 2022년부터 사과 배부터 시작해서 2024년은 단감, 떫은감도 추가로 적용된다 이런 말 같죠? 어째 느낌이 그러죠? 안 그러면 여기 써놓은 대로 해석하면요, 2022년은 사과 배만 인정했다가 2024년은 다시 단감, 떫은감만 된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문장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2022년부터 사과 배 품목으로 하다가 2023년 단감, 떫은감이 추가돼요. 이제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과 배, 단감, 떫은감까지. 자,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더 세부적으로 뭐 한다고요? 시, 군, 구에서 읍, 면, 동 단위, 읍, 면, 동 단위로 세분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피해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을 보다 더 세분하게 차별화해가지고 요율 체계를 달리해서 적용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참고로, 자, 읍면동 단위에 세분화된 것은 과수사종이죠. 적과점 품목 외우는 건 쉽죠. 자, 그런데 이제 또 마찬가지죠, 그냥. 그럼 이제 죄 발생 빈도가 점점 더 어때?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요율 체계도 점점 우리가 할증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거기 마지막에 그랬어요. 단감, 떫은감, 벼, 이 세 개. 이거는 보험료율 상한제를 도입했다. 자, 우리가 내는 보험료, 순보험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령한 보험금, 그래가지고 손해율을 따져가지고 어때요? 그게 점점 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 보험료가 막 할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야 돼.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보험 제도로서 의미가 없으니까 상한제를 도입해서 더 이상 그 증액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자, 그럼 이때 적용되는 품목이 뭐다? 단감, 떫은감, 벼. 이 세 개. 단감, 떫은감, 벼. 이것도 한번 체크는 해 놓자 이거야. 자, 그 다음 이제 페이지 넘겨서.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보험료 할인 할증인데, 자, 이거 이제 잘 봐야 돼요. 자, 95페이지. 자, 거기 보면 이제 품목별, 시, 군별 보험료율에 그 다음에 가입자별 특성에 따라 보험료 할인 할증이 적용된다는데, 근데 가입자별 특성이란 얘기는 이제 가입자별로 보험금을 많이 타갔냐 적게 타갔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이런 얘기인데,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과거 손해율 매 가입 연수에 따른 할인 할증이 있고, 그 다음에 방제시설 할인이 있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과거 5개년치 기록을 가지고 따지는데, 이 표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볼 줄은 알아야 돼요. 혹시 이제 이 표를 주고 여기에 따라 할인 할증을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할인 할증은 이제 품목별로 당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손해율 가입 연수에 따라 다르고 방지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여러분들은요 이 표를 가지고 이제 일단 산출하는데, 자 보세요. 먼저 이건 알아두세요. 이건 다 외우는 건 아닌데 이건 알아두세요. 80% 이상에서 120% 미만이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기출문제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100%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보험료 계산하라 해놓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100%. 그럼 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의도로 낸 건데, 근데 이것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가 문제 잘못 냈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도 말이 많았어요.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 손해율에 따른 이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구하느냐면 이렇게 구해요. 맨 밑에 있죠. 자, 최근 5개년 보험금 합계를 최근 5개년 순보험료 합계로 나눠 가지고 몇 퍼센트가 나오냐에 따라서 할인이 될 수 있고 할증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손해율을 따졌더니 80 이상 120 미만으로 나오면 할인 할증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손해율이 80% 미만부터 할인되고 120% 이상부터 할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인이 되는데 이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4%, 5%, 8%, 13%, 18%, 2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외울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것은 알아서요, 이거. 그러니까 최대 할인은 얼마까지? 30%까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문제 조건을 최대 할인 적용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할증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자 3%, 5%, 7% 이렇게 쭉 되잖아요. 그리고 최대 얼마? 50%. 그래서 최대 50%까지 이제 인정이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러면 이제 조건을 주고 이제 이거 찾으라 그러면 몇 퍼센트 이렇게 이제 계산했더니, 자 이렇게 계산했더니 여기에 만약 130 나왔다. 130%가 나왔고 이 가자는 4년치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8%가 할증이 되잖아요. 이거 볼 줄만 알면 돼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혹시 계산할 때 적용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이거 이제 나중에 연습 다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제 시설에 따른 할인. 자, 방제 시설은 할인밖에 없습니다. 할증은 없고 할인만. 자, 그럼 먼저 96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밭작물입니다. 자, 밭작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뭐예요? 아하, 어떤 방제 시설이든 다 얼마예요? 5%. 그러니까 이건 알고 계세요. 자, 밭작물은 어떤 방제 시설이든 다 5%다. 다 5%다.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방지시설 할인이 없는 품목은 외우자. 이걸 다 외우기는 힘들고. 자, 이건 외울 필요 없고요. 그럼 방지시설 할인이 없는 밭작물 중에서 방지시설 할인이 없는 거. 참고로 논작물은 방지시설 없습니다. 자, 논작물은 원래 없어요. 자, 거기다 지금 논작물은 원래 없습니다. 자, 논작물은 원래 방지시설 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벼, 밀, 보리, 귀리는 원래 없어요. 원래 없고. 자,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입니다. 우리 생산비 보장에서는 고추, 브로콜리만 있어요. 생산비 보장은 고추, 브로콜리. 자, 생산비 보장은 고추, 지금 브로콜리. 자, 이들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지금. 자, 나머지.
그 다음에 이제 수학감소 보장입니다. 이제 여기를 외워야 돼, 이제. 수학감소 보장에서 대부분 다 있는데, 자, 대부분 있는데, 우리가 마, 양파, 양배가, 고감, 교감 선생님 딸은 차오기한테 콩팥을 떼줬다. 이제 이렇게 외우는데. 자, 없는 거. 뭐에 없어요, 그럼 이거? 고구마. 자, 고구마, 팥, 차. 자, 고구마, 팥, 차.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감자, 여기 봐봐, 여기. 감자, 여기 보면 거기 각주 3번이라고 돼 있죠, 여기. 이렇게 각주 3번 있잖아요. 그 밑에 각주 3번에 보면 맨 밑에 봄재배, 가을재배만 해당되고 고랭지 재배 제외 그랬죠. 그러니까 고랭지 감자가 없어요. 자, 여기 각주 보면, 자, 그래서 밭작물 중에 방제시설 할인이 없는 거 고구마, 팥차, 고랭지 감자. 자, 이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단답형으로 혹시 이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걸 다 외우긴 어려워요. 근데 이제 혹시 보험료 산출하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만일 브로콜리나 뭐 다른 거 몇 가지 이렇게 좀 여러 개 있는 거, 콩 같은 거 물어보면서, 자, 여기서 이제 관수 시설을 뭐 어떤 거 아니고 방지 시설을 어떤 거 3개 설치했다. 자, 3개 설치했어요. 그럼 무조건 뭐예요? 하나씩 5%니까 15% 이런 식으로 여러분 찾으면 돼요. 이거 다 외우긴 힘들어요. 다른 데는 이거 다 외우라고 하대요. 외우라고 가르치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부담 안 줍니다. 외우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외울 사람 아니죠? 그러잖아요. 외우실 거예요? 그럼 외우세요 하면 편해요. 저는 편해요. 외우세요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부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한 개씩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브로콜리가 4개고 여기 보니까 양배추가 4개고 대부분 다 한 개씩이고 그 다음에 콩이 3개고 그러는데 브로콜리, 양배추 4개씩. 근데 얼추 하면 뭐 외워진다 뭐 이러는데, 그래서 굳이 외우면 4개. 굳이 저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전방에 경관이 좋다. 밭작물 하는데 전방에 경관이 좋으면 방지시설 할인 4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하는데 4개짜리 2개 있잖아요. 다 대부분 1개짜리잖아요. 나머지는 다 1개. 4개짜리가 양배추, 브로콜리. 그 다음에 이제 콩인데 콩이 이제 관수시설, 배수시설. 자, 근데 외우기는 그래요. 놔두세요. 이렇게. 항상 시험 공부는요,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확실하게 안 다음, 그리고 이제 추가로 살을 덧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막 공부 욕심이 앞서서 막 너무 막 세부적인 거 이런 거 알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거 틀려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시험이 그래요. 내가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탄탄히 하고 그리고 덧붙여. 그럼 기본적인 것만 제대로 알고 안 틀려도 60점 넘는데 하등이 지장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소홀히 하더라고 우리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이제 본인이 공부량이 많아서 이제 좀 더 많은 걸 공부하고 싶다 하더라도 일단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수입니다. 자, 이제 과수를 좀 잘 보세요, 이번에. 자, 과수를 보면, 자, 거기 보면, 여기, 이 중간에 쭉 잘랐는데, 자, 중간에 여기 봐봐요, 여기. 온풍기가 이번에 추가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온풍기는 사과만 방제 시설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이 4개가 예전에는 다, 이 4개가, 자, 20%였어요. 그런데 다 5%씩 사과 배만 원래는 20%였는데 5%씩 더 할인이 됩니다. 추가됐어요. 그래서 여기 4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이제 당구장 표시 하나 봅니다. 2개 이상 방제 시설이 있는 경우 합산하에 적용해 최대 할인은 얼마? 30. 자, 방제 시설은 최대 30을 넘을 수 없다. 자, 그 다음
방조망과 방충망입니다. 그러니까 새와 벌레잖아요. 자, 이들은 위와 측면 전체를 다 덮어라. 다 이제 얼마든지 사이로 들어오니까 전체를 덮어야 되고. 농업수익 감소 보장 상품. 자, 수확 감소 보장 중에서 농업수익 감소가 보장되는데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옥수수가 이번에 수익 감소 보장이 들어왔죠. 그럼 수익 감소 보장에 추가된 게 두 개잖아요. 옥수수하고 또 뭐가 추가됐어요? 보리 추가됐잖아요. 그럼 왜 여기 보리를 빠질까요? 보리는 농작물은 방제시설 할인이 있다 없다. 그래서 여기 빠진 거예요. 보리는. 그래서 옥수수만. 농작물은 방제시설 없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래서 왜 보리가 빠졌어요? 질문한 사람이 있던데. 자, 그래서 빠져. 방제시설이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자, 거기 각주 맨 밑에 5번 6번 보면 감귤 중에 온주밀감 있죠. 자, 온주밀감 같은 경우, 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있죠. 자, 온주밀감입니다. 지금 여기 방상펜하고 서리 방지용 미세 살수 장치 이거 두 개 있잖아요. 자, 이 두 개는 동상의 특약 가입 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상이가 12월 2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이제 보장 기간인데 이때 특약에 가입하면 보장 받잖아요. 동상의 보장 특약. 그러면 이제 이 특약 가입했으면 당연히 이제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때 보험료 산출할 때 자, 방지시설 할인 적용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저기 동상의 특약 보험료 산출에만 적용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는 방상펜하고 자, 이 서리 방지용 미세 살수 이거는 동상의 특약 보험료 산출 시 이것만 적용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만 적용한다. 그러면 다른 방제시설은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이게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제 주계약에서는 다른 거, 자, 아까 거기 쭉 위에 보면 다른 방제시 있잖아요. 막 방풍망도 있고 방충망, 방조망 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주계약에서는 자, 이런 방제시설 갖추고 이것도 갖췄어요. 그러면 이거는 주계약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특약은 다른 것 적용하고 이거 두 개가 추가로 더 적용된다. 그 말이 돼버려요. 자, 문장이. 그러니까 다른 것 적용하고 이 특약에 가입하면 이거 두 개는 또 추가로 적용된다. 그런데 주계약은 적용 안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근데 일단 이렇게 합시다, 우리. 자, 그래서 방상펜하고 서리 방지용 미세 살수 장치는 이 동상의 특약을 가입해서 보험료 산출할 때 이것만 적용하고 다른 방제 시설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른 건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제 시설 같은 경우는 자, 이제 그 옆으로 넘어 98페이지 갑니다. 자, 이 판정 기준 여기에 맞아야 뭐야? 할인을 해주지. 여기 안 맞으면 안 돼.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출제됐어요. 여기 이제 괄호 넣기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거 나왔는데 그럼 한번 출제됐으니까 공부 안 해도 되냐? 아니에요. 또 다르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주고 보험료 산출하라 하면서 이 판정 기준을 갖추면 할인 적용할 것이고 이걸 갖추지 못하면 적용 안 하겠죠. 그래서 보험료 산출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조건을 주고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방상펜 같은 경우입니다. 방상펜은 이제 선풍기 바람, 선풍기 바람으로 이제 서리를 날려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가운 공기를 날려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냉해 피해 이런 걸 막기 위한 건데, 자, 기둥과 선풍기인데 이때 기둥은 높이가 얼마다? 6m 이상. 그럼 뭐 몇 대 몇 마력 이런 것까지는 뭐 따로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서리 방지용 미세 살수입니다. 자, 이거 살수량이 10R 기준으로 500에서 얼마? 800리터입니다. 자, 여기 서리 방지용 미세 살수에 점적 관수나 급수용 스프링클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이거는 서리 방지용 미세 살수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관수 시설이에요. 이거는. 관수 시설에 들어가요. 점적 관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스프링클러는 관수 시설이지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방풍림입니다. 높이가 6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년생 침엽수와 상록 활엽수가 5m 이하 간격으로 과수원 둘레 전체에 식재되어야 됩니다. 전체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자, 방풍망입니다. 이것도 이제 바람을 막기 위한 이제 그물인데 가로 세로 적어도 6mm에서 10mm 정도 네트죠. 그래서 이제 과수 둘레 전체를 막거나 아니면 일부만 해도 돼. 자, 근데 이때 일부는 한 면 이상이거나 또는 전체 둘레 20% 이상일 때 이거 그래야 인정해 준다는 얘기고. 방충망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그물코가 6mm 이하입니다. 이하. 그래서 전체. 자, 방충은 아까 전체라고 그랬죠. 방조망이나 방충망은 전체. 자, 방조망입니다. 이번엔 10mm 초과인데 10mm 초과니까 뭐 30mm, 50mm, 100mm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초과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 새의 입출입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너무 커도 안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10mm보다는 크되 새가 드나들 수 없을 정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전체를 덮어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존 방풍이 6에서 10이니까 여기 60 이렇게 됩니다. 60. 자, 비가림과 바람막입니다. 비가림은요 윗면 전체를 덮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람막이는 측면 전체를 이렇게 이제 덮는 게 이제 비가림 바람막이 이렇게. 자, 트렐리스입니다. 트렐리스란 말은 수열, 나무 열내 지주를 박아놓고 그 다음에 철선을 늘려 나무를 고정해 주는 걸 우리가 트렐리스 그래. 조금 이따 사진 보면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이때 철제 파이프를 이제 이렇게 이제 지주로 해서 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제 고정시키는 거다 이건데, 갓지주는 이제 이렇게 맨 가쪽에 있는 거고요. 맨 가쪽에 있는 게 갓지주고, 그 다음에 중간 지주는 이제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철선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으면,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고정시킨다 이거예요. 쓰러지지 않게. 이게 이제 2개면 2선씩, 4개면 4선씩, 6개면 6선씩 그래요. 그러니까 과수가 점점 자라면 어때요? 점점 이렇게 자라면 이게 선이 하나씩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클수록 점점 늘어나. 뭐 이것까지 외우고 있던데, 이것까지는 좀 외우는 건 그래요. 자, 이런 걸 이제 트렐리스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사과 개별지주입니다. 개별지주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다 일일이 뭐예요? 파이프나 콘크리트 기둥을 이렇게 다 박아서 이제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죠. 일일이 나무 한 그루 하려면 과수나무 300주, 500주 그러면 이걸 다 300개, 500개 해야 되니까 힘들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단감, 떫은감, 특히 사과나 단감, 떫은감은 개별 지주 이용해서 고정한다는 얘기인데, 자, 덕은 이제 수형 조절하는 거죠. 수형이라면 나무 형태를 이제 우리가 조절한 거예요. 우리 과수나무는 너무 크면 어때요? 너무 크면 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옆으로 이렇게 뻗게끔 해가지고 이제 고정시켜주는. 또 이제 뭡니까, 이제 관목 같은 것들 이렇게 덩굴 식물들은 뻗어 나가는데 이걸 쭉 뻗어 나가게끔 이렇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 파이프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덕 Y자형 이런 건데, 최근에 혹시 지금 한참 그 봄맞이에서 그 가로수나 가지치기 하는 거 보셔요? 그 문제가 없는데 제일 머리 이거 잘라버린 걸 이제 두 절이나, 그거 원래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전부 다 잘라대요. 저도 제가 사는데 우리 지방 병무청 있는 데인데 거기 메타세콰이어 엄청 큰 거 있는데 우리 10층 높이, 거의 아파트 10층 높이 와요. 그 바람 불면 쓰러지겠다 싶은데 그걸 끝에 쫙 잘라버렸대. 그 완전히 보기 싫게, 원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과수도 그런다고 해서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꺾어지게 만드는데 요즘 그 미관상 안 좋고 참 그 가지치기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여기는 뭐 특별히 가로놓기 할 만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있는 거. 그 위쪽으로 좀 여러분이 체크하세요. 자, 그래서 이거 사진 우리 많이 봤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무 이게 개별 지준이에요. 나무마다 다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전부 뭐예요? 여기. 그렇죠? 이거 파이프. 근데 이게 이제 방상팬인데 개별 지주 다 있고요. 그리고 또 옆으로 선도 있죠, 이거. 이래가지고 묶어주는 건 이거 이제 트렐리스 이렇게. 이게 미세살수. 이렇게 뿌려줘가지고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트렐리스 해가지고. 이건 아까 외곽 지주 그랬는데 아까 우리 거기 뭐라고 했어? 갓 지주 그랬죠? 그리고 사이 지주가 아니라 중간 지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트렐리스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뭐다 이게? 사선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고정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덕.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덩굴식물 같은 게 이렇게 뻗어 올라가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V자형 또는 Y자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게 덕시설. 이런 거. 수확하기 편하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방제시설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험료 산정. 자, 그럼 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보험료 산정.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단답형 괄호넣기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보험료 산정인데, 자, 거기 이제 박스 안에 이제 예로 들고 있잖아요. 우리 과수사정화우표인데, 우리 이제 보험료 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계약 같은 경우는 항상 이거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가, 요, 손, 방.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리는 앞에 나와 있지만 이런 특약에 따른 것은 이제 여기 적과제만 있고 다른 품목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 요, 손, 방하고 특을 뒤로 보내도 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보험료 산출한다. 이번 이제 바뀐 게 이제 전부 여기 뭘로 바뀌었어요? 플러스. 그런데 이제 할인이라면 마이너스 써서 계산하고 플러스라면 이제 할증은 플러스 쓰고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품목에 따라 또 방제시설 할인이 없는 거 있잖아요. 좀 전에 봤듯이. 그런 거면 이건 빼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보험료는 가액 금액에 대하여 지역별 요율 그리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붙는다는 거. 이것은 항상 공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무 특약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는 방제시설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특약이 없어요. 그래서 가, 요, 손. 그리고 이제 특약 보험료 그럼 항상 특약 가액 금액에다가 그리고 이제 특약 요율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벼 같으면 이제 자 먼저 주계약 여기도 보니까 주계약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충해 특약이 있는데 이거 조금 우리 교재가 잘못됐는데 이거 안 고쳐놨더라고요. 자 뭐냐면 거기 보시면 자 일단 여기도 가요 손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책 교재는 뭐라고 돼? 기본이라고 되죠. 여기가 거기 교재 봐봐요. 지역별 기본 영업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기본 요율은 말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약관이지. 그런데 우리 교재 본문 내용 우리 이제 저 뒤에 이제 논작물에서 벼 파트에 가면 거기는 보험료가 보통 약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거 여전히 안 고치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자, 가, 요, 손, 방인데 여기는 논작물은 방제 시설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 벼에만 해당되는 게 친환경 재배 할증이고 또 직파 재배 할증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재배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 재배냐, 이제 요즘 이제 이거 구분해야 되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일반 재배냐, 친환경 재배냐. 그런데 이제 친환경 재배가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유기 재배 있잖아요. 유기 재배가 있고 그 다음에 무농약 재배 이제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반 재배합니다. 일반 재배했으면 이거 적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 다음에 직파가 아니라 혹시 이거 기계로 이양했습니다. 자, 그럼 기계로 이양했으면 이거 적용해야 하네요. 그렇죠, 안 하겠죠. 그러니까 조건을 잘 보고 하세요. 기계양인지 아닌지 보지도 않고 그냥 친환경 재배 할증률 10%, 직파 재배 할증률 10% 그러면 무조건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만 하고 있어. 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잘 보고 해야 돼요. 지금 미리 얘기했어요. 나중에 보지도 않고 계산해서 왜 그러냐. 아직. 그 다음에 이제 더 웃기는 건 여기 특약 봐봐. 이제 병충해. 병충해 보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으면 거기도 기본이라고 돼 있죠.
특약은 당연히 뭐예요? 특약이 들어가죠. 특약 가입 금액에 대한 특약료율인데 이것도 기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잘못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저기 뒤에 법문 내용에는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병충해 특약도 똑같아요. 특약 가입 금액에다가 특약료율만 들어가고 다른 건 달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병충해 보험료 구하세요 그러면 특약료율을 따로 줄 것이에요. 따로 줄 거니까 그것 여기다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가입 금액은 주계약하고 같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돼요. 대신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다 플러스로 바꾸면서 맨 마지막에 그 한마디 있잖아요. 그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할인이나 할증이냐인데 할인이란 말 나오면 마이너스 이렇게 적용하면 되고요. 할증이란 말 나오면 플러스해서 이렇게 계산하세요. 이러면 돼요. 자, 이제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보험 기간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이제 페이지 넘겨서 100페이지. 자, 보험 가입 금액. 자, 이제 우리 보험 가입 금액은 맨 첫째 줄 기본적으로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입 수확량은 이제 보통 뭐예요?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보험이 내서 계약자가 결정한다 그래요. 그럼 이제 보험 가입 금액 구하라 할 때 자, 가입 수확량을 뭐 최대로 했다. 그럼 이거 최대. 그다음에 최소로 가입했다. 이제 이런 걸로 단서를 줍니다. 그러면 평년 수확량 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이게 50% 적용할 거냐? 100%.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서 평년 수확량에 자, 80% 가입했다. 이렇게도 줘요. 자, 그러면 이제 80% 적용해서 가입 수확량 구하라 이거예요. 이런 건 놓치지 말고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가입 가격이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한 목적물 킬로그램당 가격이죠. 자, 이 가격 같은 건 다 조건을 주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구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이제 간단한 거니까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입 금액할 때 이제 우리 말이 많은 게 다 이거죠. 자, 그래서 1,000원 단위 절사하냐 나왔는데 대부분 우리 가입 금액은 이제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1,000원 단위 절사합니다. 근데 이게 없는 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예 시설이랄지 또 없는 데도 있어요. 가축에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무 같은 데도 이제 없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보통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조건을 줄 거니까. 그리고 이제 혹시 조건 안 준다 하더라도, 그럼 이거 절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조건이 없더라 하더라도 절사한다. 왜냐하면 약관이 있기 때문에 절사한다고 해서 틀렸다 하기는 그래요. 자, 조건 다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계산 방식 이제 땡땡땡 쭉 있는데 벼만 좀 신경 써야 돼요. 우리가 방금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 그랬는데 벼는 무슨 말을 쓴다? 표준 가격이란 말 쓴다. 그럼 이제 표준 가격 할 때 자, 보험 가입연도 직전 5개년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4년도 가입을 한다. 그러면 23년, 22년, 21년, 자, 20년, 자, 그 다음에 19년, 이렇게 5년치 시군별 농협 RPC 계약 재배 수매가 있죠? 그거 최근 5년 평균값에. 자, 이거 조심하세요. 올림픽 평균 아니에요. 이거 올림픽 평균으로 하는 사람이 있던데, 올림픽 평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5개 다 더해서 나누기 뭐예요? 5. 이렇게 해야 돼요. 올림픽 평균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 그 가격이 나오면 민간 RPC 지수를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 민간 RPC 지수가 많이 뭐 1.2다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표준 가격이 나옵니다. 이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벼 같은 경우는 이거 산출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버섯 작물입니다. 자, 버섯 작물이나 이제 시설 작물 같은데 이제 시설 작물에 대해서는 없는데 갖다 보시면 돼요. 자,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 버섯 중에 자, 생산비가 가장 높은 버섯. 자, 이걸 가지고 가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0에서 100%.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생산비 보장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보장 생산비. 자, 보장 생산비 자, 곱하기 뭐예요? 보통 가입 면적 한다든가 뭐 재배 면적 이러잖아요. 자, 가입 면적, 재배 면적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 어떤 맛이 50에서 100% 보험이 내서, 그러니까 이제 최대 가입이냐 최소 가입이냐 해가지고 10% 단위로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농업용 시설물입니다. 자, 농업용 시설물은요, 자, 제조달 기준가액, 여기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또 본 내용에 들어가면 이제 이거 조금 달라져요. 기준이란 말을 덧붙이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제조달 가액 특이하게 가입했냐 안 했냐에 따라 달라지죠. 특이하게 가입했으면 제조달 가액, 특이하게 가입하지 않았으면 감가상각을 한 걸 가지고 이거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만 1,000원 단위 철사 이런 말이 없어요. 이쪽에만. 근데 약관에는 있어요. 약관에 있으니까 절사해도 무난해요. 자, 그런데 콘크리트나 경량철골조, 그리고 비규격 하우스, 자, 이런 거는 뭐다? 계약자 고지사항을 토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가격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제 계약자가 나 이거 설치할 때 얼마 들었어요? 라고 이제 고지한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걸 관련 서류, 그러니까 이제 그 자재를 구입한 영수증이랄지 이런 걸 이제 참고해서 이제 추정하여 결정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부대 시설은 이제 다 계약자 고지 사항을 토대로 합니다. 혹시 이런 것들 여기 있는 것을 전부 괄호 넣기로 할 수 있습니다. 괄호 넣기, 중요한 포인트들 다 괄호 넣기 할 수 있으니까. 자, 인삼은요, 자, 연금별 보상 가액에다 재비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금별 이것도 보상 가액이 재비 면적이다 보니까 이것도 보험 가입은 생산비 보장처럼 비슷하잖아요. 보장 생산비처럼. 자, 그래서 가입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보험금 산출은 가피자 해가지고 수확 감소 보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금별 보상 가액이니까 이제 2년근, 3년근, 자, 그 각각의 금액. 이것은 이제 본편에 다르게 나오는데, 몇 개 안 되니까, 외워주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도 합니다. 요즘 하도 좀 어렵게 나오는 추세다 보니까. 자, 해가림 시설입니다. 자, 맨 밑에 해가림 시설은 제조달 가액인데, 해가림 시설은요, 자, 반드시 뭐예요? 감가상각을 하죠. 그래서 자, 감가상각을 해서 한다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기 비가림 시설은 빠져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러죠? 페이지 넘겨봐도 비가림 시설은 여전히 좀 빠져 있는데 참고로 하세요. 비가림 시설. 자, 비가림 시설은요. 자, 제곱미터당 시설비다 면적을 곱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제조달 가액인데 80에서 130 여기는. 그리고 원예 시설은, 자, 농업용 시설은 90에서 130. 그리고 해가림 시설은, 자, 감가상각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이런 게 차이점이니까 좀 여러분 구분을 딱딱.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지급 과정입니다. 이거 예전에 없다가 추가된 거예요. 원래는 이게 가축 제보험 파트만 있다가 농작물 제보험에도 이걸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축에서 나올지 아니면 농작물에서 나올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 괄호 넣기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보험금, 자, 지급 과정인데 그 박스 안에 있는 절차를 보세요. 자, 박스 안에 있는 절차. 먼저 보험사고 접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해 줘야죠. 언제까지? 지체 없이 통보라고 되죠. 지체 없이. 그러면 이제 재보험 사업자가 어떻게 해요? 이제 사고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접수가 되면 이렇게 보험사고 접수가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하죠. 이번에 1차 하신 분들이 이거 바뀐 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손해평가반 구성하는 거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손해평가반을 구성해서 보험사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뭘 산정한다고요? 손해액을.
자, 이런 거 괄호 넣기 할 수 있어요. 보험사고 조사에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급 보험금을 결정하는데, 일대 보험금은요,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입 금액 한도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괄호 넣을 수 있어요. 이것과 이것을 또 이번에 괄호를 넣어가지고 쓰라. 그렇게 해서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결정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보험금, 자, 이제 만일 결정이 되면 며칠 이내에 준다? 7일. 이건 이제 괄호 넣기 좋죠. 7일 이내에 지급하되, 자,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 청구가 있으면 추정 보험금의 얼마까지? 50%까지. 나 빨리 하우스라도 먼저 수리를 해야 뭔가 심든 말든 하니까 미리 한 50%좀 미리 달라. 또 축사 같은 것도 얼른 또 복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비용이 필요하니까 미리 좀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괄호 넣기 이제 좀 대비해야 돼. 새로 들어온 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입니다. 자, 정부 지원인데 이제 우리가 정책보험으로서 이제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품목별에 따라 이제 차등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그랬죠.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 경영체 뭐해라?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 품목은요, 계약자가 납입한 뭐예요? 순보험료 무조건 얼마? 50%면 다. 일반 품목 같은 경우는. 그런데 과수사종하고 자, 벼입니다. 자, 이 둘은 계약자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죠. 또는 이건 이제 보장 수준인데, 이게 보장 수준이나 자기 부담 비율로 하면 이게 이제 뭐예요? 10%, 15%, 자, 20%, 자, 30%, 자, 4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수사종 안 바뀌었어요. 3338인데 이번에 벼가 바뀌었죠. 3538.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좀 다르죠. 여기는 같고 또 여기가 달라요. 62, 55. 그래서 일단 이번에, 자, 그래서 이거 4144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38 광땡 잡으셨네 이렇게 하라고. 사모님 38 광땡 잡으셨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외워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이거 적용하는 문제 나올 확률이 높죠. 원래 우리 보험료 문제가 나오는데 그나마 이제 문제거리가 될 만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과전하고 벼 같은 경우는요, 자기 부담 비율이 반드시 나와야 이제 정부 지원 묻는 거고, 다른 품목들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지자체 지원만 나와. 그럼 정부 지원은 무조건 다 얼마? 50. 이렇게 하면 돼요. 무조건 계산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프린트 예제입니다. 오늘 프린트. 자, 여기서 이제 각 품목별로 정부 지원 보험료 그리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 자 묻고 있잖아요. 자, 그럼 품목별로, 그러면 항상 문제를 풀 때 물어보는 게 뭔지를 먼저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보험료 물어보는 거 계약자 부담 보험료인데, 자, 정부 지원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업보험료가 있으면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그랬죠. 그럼 정부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순보험료에 대한 일정 비율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 100% 지원해주잖아요. 이걸 얼른 떠올려야 돼, 이거. 그 다음에 계약자 부담. 계약자는요, 순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여기에서 뭐예요?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을 공제한 나머지 계약자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걸 떠올려야 돼. 자, 그럼 먼저 여기서 순보험료를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 영업보험료, 부가보험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순보험료는 어떻게 찾아야 돼?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 더한 게 영업보험료잖아요. 그런데 부가보험료가 영업보험료 20%니까 나머지 80%가 뭐란 얘기예요? 순보험료. 그러니까 순보험료 찾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라. 자, 그러면 사과부터 한번 해봅시다. 정부 지원. 자, 그러면 여기
순보험료가 얼마 나온다는 얘기예요? 80이니까 48은 32, 320만 원. 320만 원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정부가 지원해 준대. 사과는 아까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근데 보장 수준이 90이면 자기 부담 비율은 얼마요? 10%. 10%면 아까 얼마 있어요? 33. 그러니까 여기다 33% 적용. 그리고 부가보험료 이거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80만 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그래서 320 순보험료입니다. 이게 순보험료. 그리고 33%의 부가보험료 더해주니까 1856 이렇게. 그럼 계약자. 자 계약자는 이제 순보험료. 자 이게 순보험료잖아요. 여기에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그럼 이게 10%니까 정부 지원이 얼마? 0.34. 그 다음에 지자체는 얼마? 30. 그럼 이거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 자, 1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자, 그렇게 해서 1184 이렇게 이제. 자, 벼 해보겠습니다. 벼. 자, 똑같아요. 여기 똑같이 하면 되죠. 자, 근데 벼가 보장수익 85니까 자기 부담 비율 얼마요? 15%.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얼마가 나와요? 벼는 사모님 38광땡 잡으셨네. 38%. 그것만 해주면 되잖아요. 자, 여기도 똑같아. 자, 그럼. 자, 여기 38. 똑같이. 그리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도 1만에 38, 0.3. 이제 지자체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양배추. 자, 일반 품목은 자기 부담 비율 상관없이 무조건 뭐다? 정부 50이죠? 50. 자, 그러면 똑같아. 여기 이제 이건 조건은 같으니까요. 이번엔 0.5죠? 50%니까. 자, 그래서 240. 그리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자, 1-0.5, 0.3.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만 물어봐서 5점, 5점, 5점 해가지고 15점짜리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합격에 대한 확신을 갖죠. 시험 보면서 이렇게만 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 근데 별거 없어. 이런 것은 이제 다른 거 합쳐서 나오는 거지. 자, 가장 기본적인 거를 연습해 봤습니다. 자, 보험료 일단 산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5페이지. 적과전. 자, 적과전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적과전 같은 경우 이제 뭐 안 빠지고 출제가 되죠. 안 빠지. 1과목도 그러고 2과목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우리 1과목도 이게 이제 15점짜리로 보통 나오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조금 계산을 많이 해야 돼. 지금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러려면 어때요? 우리가 숙달해야죠. 또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숙달해야 되고 작년에 2과목 같은 경우는 15점짜리가 2문제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2문제나 나왔는데 올해 또 2문제 나올까 싶어. 나오면 1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혹시 적과전 어려우면 그냥 버려도 되는데. 저 같으면 버리겠어. 그거 하느니. 왜 다른 거 공부하는 거 거의 절반을 차지하니까. 차라리 15점짜리 하나 버리고 나머지 다 맞으면 되잖아. 적과전 공부하는 시간만 똑같이 투자하면 돼. 그런 생각이 들어 문득. 그러니까 공부도 다른 거 모르는데 시험 공부는 전략이야. 시험 공부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 그래서 혹시 힘들면 그래서 늦게 공부해가지고 이상하게 적과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차라리 버리겠어.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1과목은 버리면 안 돼. 우리 1과목은 적과전은 나와봤자 쉽다니까요. 그리고 명확하게 뭘 물어보는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복해서 숙달해가지고 시간을 아껴서 빨리 계산만 하면 돼.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 그래, 자, 일단 자 과수 4종의 적과전인데 특징이 뭐냐? 이거죠. 계약에서 이제 우리 이게 보험 기간입니다.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이게 이제 우리는 11월 언제까지요? 30일까지가 이제 종료 시점. 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적과랍니다. 적과가 끝나면 이제 반드시 뭐예요? 착과수 조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적과 전까지는 우리가 종합비용.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적과 전에는 뭐다? 종합비용. 자, 그럼 이제 자연재해, 조세, 화재 다 보상받고요. 적과 이후에는 뭐다? 특정위험. 자, 이때 이제 특정위험이 우리가 태풍, 강풍, 태우, 집지화, 강태훈의 집에 지진이 나서 화재가 났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뭐예요? 플러스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만 이제 보장해 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적과 전에 그러면 이제 이런 자연재해로 이제 만에서 착과 수가 줄었어요. 자, 과일이 좀 줄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때 착과 감소 보험금 하나 주고, 또 적과 이후에 계속해서 재해가 이제 누적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수량이 누적되잖아요. 그럼 그 누적 감수량을 보상해 준다.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그 얘기가 거기 이제 말로 써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도요. 자, 거기 주요 특징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전부 그 네모를 박스 안에 집어넣어 놓고 여기 들어갈 말을 괄호 해가지고 5점짜리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자, 좀 말 들어가는 것들 뭐 적과란 말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적과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장하는 제 있잖아요. 그 중에 괄호를 한두 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나와서 그 다음에 자, 그렇게 해서 가입 당시 정한 평년 착과량과 적과 종료 직후 조사된 적과 후 착과량 차이를 보상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괄호 넣기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얼마든지 괄호 넣기 이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여러분이 익숙하게 봐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자, 자연재해 조세 화재 이게 보장하는 재원인데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 자, 적과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 조세 화재인데 자, 그럼 이게 이제 자연재해잖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 106페이지. 자, 자연재해를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이것도요. 우리가 뭐 다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제 괄호 넣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태풍 같으면 이제 여기서 조금 괄호 넣기 할 만한 거. 자, 일단 태풍은요. 기상청에서 태풍주의보 이상이란 말은 주의보보다 높은 단계가 경보예요.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그래서 이제 관련지역 바람과 비로 인하여 그러니까 항상 태풍은 뭐예요? 바람과 비를 동반하잖아요. 두 개. 그럼 이제 이런 거 괄호 넣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박. 우박은 얼음 알게는 얼음덩이인데 혹시 또 이걸 물어보세요. 정란운, 봉우리, 조건. 이제 이런 구름에서 우박이 발생하니까 동상해. 동상해는 이제 서리와 그 다음에 기온의 하강입니다. 설이나 기온의 하강은 농작물이 뭐 있다?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고요. 호우는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이 많은 비입니다. 이제 뭐 바로 할 만한 게 그러고요. 강풍은 이제 강한 바람과 뭐예요? 돌풍입니다. 자, 돌풍. 한해 가뭄인데 여기만 또 한자를 썼어요. 특이하게. 장기간 지속적인 강우 부족이 한 토양 수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물어서 이제 생기는 피해고요. 냉해. 자, 냉해는요. 농작물 성장 기간 중 작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 뭐다? 찬기온이에요. 자, 이거 조심하세요. 영하 아니에요. 영하가 아니고 영상이에요. 영상. 찬기온으로 발생하는 게 이제 냉해. 조해. 자,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자연현상으로 어디야? 연안지대. 이제 바닷가 얘기하는 거죠. 여기 경계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피해가 조해. 연안지대. 설에는 이제 눈이고요. 폭염은 자, 매우 심한 더위 이제 매우 심한 더위 이렇게 돼 있고. 기타니까 뭐 여기에 이제 지진 같은 것들 여기에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이제 괄호 넣기 할 만하면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거기 조수에 화재해가지고 당구장 표시 잘 봐요. 단 적과 종료 전 원래는 다 보상받잖아요. 다 보상받는데 나 이거 다 보상 안 받고 보장 안 받고 특정염 5종 한정 보장. 자, 그래서 나는 이거 5개만 보장 받을래요 하고 특약 가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들으세요. 특정염 5종이라고 했어요. 이 5개가 이제 이건데 이건 뭐라고 했냐면 특정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만 보장받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5개의 이 재해는 구체적으로 그럼 여기에 있는 말과 같냐? 달라요. 이건 어디하고 똑같냐면 적과 종료 이전 아니 이후 적과 종료 거기 페이지 넘겨보시면 적과 종료 이후 특정염 있죠? 이 5개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에는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만 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근데 약관에는 원래 뭐라고 돼 있냐면 적과 종료 이전에 특정형 5종 한정보장 특약에 가입했을 때 이때는 이 조건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약관에는. 그리고 적과 종료 이후 특정 위험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이론서에는 특이하게 적과 종료 이후에 특정 위험이다 이 말을 써놓고 여기에다 안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거기 106페이지 거기는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갔다 오시면 돼요. 갔다 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5개만 보장되니까 이제 조건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적과 종료 이후 봅니다. 자, 적과 종료 이후에 이제 특정 위험이에요. 자, 근데 이것도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수치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수치 체크해야 됩니다. 태풍, 강풍이 일단 기상특보가 발령이 돼야 되죠. 특보는 이제 주의보, 경보를 특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때 바람은 14m/s 이상. 그럼 이제 세계 기상 관측소에서 측정한 자료 중에 자, 평균이 아니라 가장 큰 수치라는 거. 자, 평균이 아니라 가장 큰 수치. 자, 우박은 똑같아요. 집중호우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기상특보가 발령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세계 관측소에서 측정한 건데, 자, 12시간입니다. 이거 주시면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 근데 여기는 가장 큰 수치, 평균 이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조금 차이인데. 화재는 뭐 따로 체크할 거고. 자, 지진입니다. 자, 지진 규모가 얼마? 5.0입니다. 5.0. 5.0. 그래서 5.0. 이번에 저기 동남아 그 어디요? 미얀마인가? 7.7인가 그러죠? 7.7. 중국이 지은 건물만 다 무너졌어요. 거기 30층짜리 다 중국이 지은 것만 무너졌어요. 우리나라 제일 높은 게 롯데타워 있잖아요. 진도 10.0에도 안 무너져요. 거기는 엄청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진앙. 자, 진앙의 과수원이 위치한 시군이나 그 인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표면이 있으면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면 이걸 진원이라고 그래. 땅속에 있는 이걸 진원. 진원이라고 그러고 수직으로 반드시 올라온 여기 지표면 여기를 진앙이라고 그래. 그럼 이 진앙이 우리 과수원에 있는 시군 이 안에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과수원은 여기에 있어. 그래도 인접 시군이니까 이때 보장해 준다. 이렇게. 자, 5.0 이렇게. 0 빠뜨리면 안 돼요. 이거 진도를 나타내는 건데 5나 5.0이나 이거 가리키는 이제 수치가 다른 거니까. 표현 방식이 이제 다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동상해와 일소 피해는 조금 외우세요. 이거 이제 서술용어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출제됐는데. 자, 가을 동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상해가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겨울 동상해 보통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재배학 원예작물학 공부하면 여름 동상이 있어 없어요? 여름에는 동상이 없죠. 덥잖아요. 그래서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겨울 동상해. 그런데 자, 설이나 기온의 하강입니다. 자, 설이나 기온의 하강.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는요, 뭐가 과실과 잎이 얼어서 생기는 건데, 자, 증상은 육안으로 발병 가능한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이 피해는 자, 단감, 떫은감 품목에 대해서만 언제까지? 10월 30일까지. 자, 원래 동상에는 언제까지예요? 사과배는 언제까지? 기간이 11월 10일. 단감, 떫은감은 11월 15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이 피해는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 전체의 잎중 50% 이상이 고사했을 때. 자, 가을 동산은 좀 짧은데 이제 일소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죠. 이제 서술형 15점짜리. 자, 일소가 뭐예요 하면 이제 자, 뭐다? 폭염. 폭염을 해놔요. 보험의 목적에 일소가 생긴 피해인데 이때 일소는 이제 태양광에 노출돼요. 그러니까 햇빛에
우리 햇빛에 노출되어 과피, 과육이 검게 이제 글리가 괴사되는 건데, 그럼 이제 조건입니다. 그럼 이때 폭염은 어떠해야 되느냐? 자, 여기도 이제 폭염 특보를 발령했습니다. 3개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했는데, 자, 낮 최고 기온이에요. 연속 2일 이상, 그리고 33도 이상으로 2일 이상 30. 자, 그렇게 해서 특보가 발령한 때로부터 해제한 날까지, 자, 이런 일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체크. 그런데 이제 적과 종류에는 난 가을 동상에 보장 안 받을래요, 또 일소 피해 보장 안 받을래요? 라고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는데, 자, 이건 놔두고. 자, 그럼 이제 먼저 적과 종류 이전에 보상하지, 자, 이거는 우리가 다 외우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 공통으로 적용되는 건 이제 우리가 개수, 통병, 댐하, 기보전 해가지고 이 정도만 하라고 그랬죠. 나머지 다 외우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적과 전과 적과 후로 나누니까 조금 표현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 개수, 통병, 댐하, 기보전 할 때, 여기는 수학기는 적과 종류 이후로 넘어가니까 수는 빠져요. 수학기. 자, 그럼 개수하고 통, 그 다음에 병, 댐, 하, 기상특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 그 다음에 전.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것 말고 이거죠? 이게 아니고. 자, 그래서 개수, 통병, 댐하, 기보전에서 수학기 넘어가니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적과전에는 이게 특이하면 뭐다고요? 동로. 과실에 발생 검은 반점. 이게 녹이 쓴 것처럼 까실까실 하는 거 있어요. 까칠까칠한 거. 근데 이거는 먹을 수는 있어요.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지. 자, 먹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방해법이 이거. 금지 병의 중인 화상병 있잖아요. 화상병은 마치 불화자 써가지고 빨갛게 말이 불에 탄 것처럼 해가지고 뿌리채 뽑아가지고 매몰 처리해. 이건 굉장히, 왜냐하면 전염성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록, 화상병, 이거 2개가 추가된다. 그러니까 개수, 통병, 댐하, 기보전 중에 수는 수학기니까 적과 종료 이후로 넘어가고, 여기 2개가 추가된데 그게 뭐다? 동록과 화상병. 이거 괄호 넣기 할 수 있어요. 자, 적과 종료 이혼에는요, 자,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이제 여기 수학기가 이게 이제 여기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건 볼 필요 없어요. 당연히 아까 14m 포세크 이상이니까 당연히 볼 필요 없고요. 저장과 관련된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거기 생육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거지, 수확한 이후에 저장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신 이제 이거 2개만 좀 체크하세요. 이거 2개. 자, 수확 이후는 농업인의 부적절한 입소지, 자, 제거입니다. 그리고 병으로 인하여 낙엽이 생겨서 태양광에 노출, 일소피해냐.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 2개는 이제 일소피해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농업인 잘못이고 병으로 인한 거고. 혹시라도 이제 괄호 넣기 한다. 네? 이거요? 바꿨네요? 저도 미처 이것까지 못 봤네. 저겹이로, 그러네요. 저겹. 이거 미처 못 봤네. 그러니까 이거 일본 말이니까 안 써야 된다고 누차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꿨는데 뭔 놈이 또 한자를 또 쓰지. 이 말 놔두고. 참. 그렇죠. 이파리를 따낸 거잖아요. 적과 적화 이러잖아요. 적과 적화 하듯이 적엽인데, 적엽이구나. 이건 미처 못 봤네. 적엽. 그냥 이 말 쓰지. 참. 나 참. 답이 안 나죠.
그러네, 적엽이네요. 아, 이걸 못 봤네. 참 어려운 말씀이네. 그래도 일본말 안 쓴 게 어디야. 아, 적과 적화. 우리 장미 같은 경우는 꽃퉁아리 이렇게 세 개 피잖아요. 그래서 이거 따버리고 이거 하나만 남겨 이제 적화라고 그러잖아요. 화. 뭐 장미 이런 거. 입도 적엽이란 말 쓰나 보네요. 드디어 그래도 고쳤어. 아, 다행이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체크. 자, 이 부분. 그다음. 자, 나무. 자, 나무는 저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 나무는 좀 뒤쪽으로 갑니다. 이제 본 김에 같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니까. 자, 우리 118페이지. 자, 나무도 일단 종합위험이니까 이제 다 보장됐는데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이 있잖아요. 그럼 나무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보병이 피를 토한다 이랬잖아요. 자, 이 네 개에다가 그 다음에 개통, 하기, 보전 그랬죠? 노 및 하자. 개통, 하기, 보전 해가지고 보병이 피를 토한다. 개통, 하기, 보전. 예전에는 이거 나무 보장하지 않는 손에 다 쓰세요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15점짜리. 근데 그렇게 하기는 그러고 이제 괄호 놓기 한다든가 이거에 대비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과 품목이고요. 적과 종료가 자 2024년 6월 15일 끝냈습니다. 자, 적과 종료 전 특정의 모종 한정 보장이 가입을 했네요. 그리고 적과 종료 가을 동상의 부보장. 자, 가을 동상의 부보장 특약에 가입했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옳은 거 틀린 거 표시하라 그랬잖아요. 자, 2024년 4월 20일 냉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착과량 감소이네요. 착과 감소 보험금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 말이에요. 자, 냉해 피해가 발생했으면 보장 받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적과 종료 전 특정의 모종 한정 가입했잖아요. 태우, 집지화 이것만 보장받고 냉해는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금 받았다 그럼 뭐예요? 틀린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6월 20일 자, 갑작스런 멧돼지 출몰로 낙과 피해가 발생하여 보상받았다. 자, 그럼 6월 20일은 보니까 뭐예요 여기? 적과 종료 이후잖아요. 이후 자, 멧돼지 다시 말해 조수의 피해 보장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태우 집지화하다가 가을 빼고 일소 피해만 보장받잖아요. 조수의 보장은 없어요. 그 다음 자, 7월 25일입니다. 집중호우로. 자, 7월 25일이니까 적과 종료 이후죠. 자, 그럼 집중호우 보장하는 제 맞나요? 그렇죠. 태우 집지화.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보니까 3개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했는데 24시간 누적 광수율이 80. 그럼 조건 충족했나요? 12시간이어야 되잖아요. 24시간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자, 8월 2일입니다. 자, 8월 2일이니까 적과 종료 이후네요. 자, 강풍 경보. 자, 일단 기상특보가 발령됐어요. 가장 가까운 3개 기상 관측소에서 측정했는데 12, 13, 14로 측정됐습니다. 그럼 그 중에 가장 큰 수치가 14가 나왔네요. 그럼 보장 받나요? 그렇죠. 보장 받죠. 맞고. 자, 2024년 11월 8일입니다. 갑작스런 추위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그럼 뭐예요? 동상해. 과실 어서피름. 그럼 이게 이제 가을 동상이네요. 그런데 여기 있죠. 그렇죠. 가을 동상에는 부보장 특약을 가입했으니까 보상 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죠. 못 받죠. 그러니까 이건 X. 틀린 거다. 틀린 거.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이 정도. 근데 이것도 이제 이 정도면 15점짜리예요. 개당 3점씩. 이렇게만 나와주면 고맙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보험 기간부터 보겠습니다.